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7일 금요일 저녁 8시 46분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이 카메라 한쪽을 지켜주던 그 강아지가 이제 드디어 오늘 갔습니다. 글에 써놨던 것처럼 오전 11시 2분에 이제 보내줬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뭐 자연사는 아니고요. 안락사를 시킨 건데요. 결정에 관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폐수종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곤란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였던 거고요.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과 또 그리고 이 폐수종이 굉장히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또 그리고 이 심장이 계속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하는데 너무나 지장이 컸다라는 점 이런 점들로 인해서 안락사를 결정하게 됐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죠? 뭐 사실 본인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강아지다 보니까 본인 생각을 알 수는 없고 주인으로서 이제 그 강아지의 어떤 평상시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서 최대한 얘가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 걸 파악하려고 했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결정을 내려봤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래서 보내줬고요. 오늘 이제 위로의 말씀 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저도 정신이 없느라 여기다 뭐 인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로의 말씀 주신 분들,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일일이 답변을 다 달아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사실 오늘 주식시장 이야기는 그다지 뭐 크게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답답한 흐름을 끝내고 이제 좀 올라보겠어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풍겼고요. 그 분위기가 오늘 유럽과 아시아에 골고루 영향을 미친 상황이었죠. 그래서 조금 이제 큰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이제 맨날 일봉 하나하나만 쳐다보면서 오늘 어디로 가냐, 내일 어디로 가냐 이것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큰 그림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올해 이게 S&P고 이게 올해 나스닥인데 가만히 보시면 올해 내내 빠졌습니다. 올해 내내 빠졌었고 이 보시면은 5월 중순쯤에 한번 좀 그죠?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중요한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때가 왔었어요. 5월 중순쯤에. 그게 이제 지수에 따라서 조금씩 타이밍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5월 12일 혹은 뭐 5월 20일 요 정도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위험 자산들, 나스닥 있겠고요, 뭐 비트코인 뭐 있겠고, 뭐 거기에 뭐 코스피도 낄 수 있겠고, 하여튼 다양한 이런 자산들이 어떤 아주 중요한 자리들, 예를 들면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추세를 결정하는 라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라인들 혹은 뭐 진짜 의미 있는 라인, 뭐 굳이 이런 추세를 결정하는 라인이 아니더라도 진짜 의미 있는 라인들, 예를 들면 이 선을 붕괴시키면 코로나 때 회복한 거 이전으로 돌아간다거나 뭐 이런 라인들, 그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라인들을 테스트했다라는 거. 언제? 5월 중순에요. 5월 12일에서 5월 한 20일 요 정도, 그죠? 5월 10일쯤에서 한 20일 사이에 전부 다 여기 있는 이런 자리들 테스트했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번에 한번 왕창 붕괴가 됐었어요. 그죠? 전반적으로 다 붕괴가 됐었죠. 대표적으로 그 붕괴된 숫자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나스닥 기준으로는 12,200이란 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12,200이란 자리가 나스닥에 갖는 의미는 이제 뭐 코로나 회복 이전으로 돌아간다, 혹은 뭐 그죠, 하여튼 이런 의미가 있는 자리였는데 그거를 나스닥이 왕창 붕괴시켰다가 이제 회복하는 점, 그죠? 뭐 코스피로 치면은 중요한 자리 340이란 자리였죠. 선물 340.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 얘도 코로나 이전으로 가는 거냐 마는 거냐, 뭐 하여튼 대략적으로 그 표현이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시겠죠? 그 코로나 회복기 이전으로, 코로나로 급등하던 그 이전 시대, 다시 그 암울한 시대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그게 선물 340 라인인데 그 자리 이번에 붕괴시켰었죠. 5월 중순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비트코인 3만 붕괴 이런 거. 비트코인 3만원 뭡니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결정하는, 추세 결정하는 라인이죠. 넥라인. 그 자리를 붕괴시켰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나스닥과 코스피 이런 애들은 이 위로 다시 회복을 했지만 비트코인 같은 애들은 아직 회복도 못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좀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죠? 5월 중순쯤에, 5월 10일에서 한 20일쯤에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중요한 지지선을 한번 쿵 하니 붕괴시켰었다. 붕괴시키고 나서
어제 밤까지 고민한 거예요. 어제가 한 26일이었죠. 어제 26일까지 고민한 거예요. 야, 이거 붕괴시켰는데 여기서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더 폭락을 하면서 이제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갈 거냐, 이런 걸 이제 어제까지 고민을 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일단 위로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이 위로 올라오기로 했다는 거, 미국 나스닥이 올라오고 코스피가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기로 했다라는 거가 일단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올라왔다라는 의미는,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락 추세가 더 장기화되려고 여기서 하락 에너지를 보충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세는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어떤 투매 이런 거가 나올 뻔 했었단 말이죠. 차라리 이번에 투매가 나왔으면 5월 10일에서 5월 며칠 날, 5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중요한 지지선들을 붕괴시켰는데, 이 상황에서 추가로 한 번 더 폭락을 했었으면 여기서 이제 어떤 진정한 바닥이나 어떤 진정한 추세 전환, 상승 추세로의 전환,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투매가 없었다라는 거, 투매가 없이 이런 자리는 뭡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하락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는 이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 그러니까 반등해줄 만한 자리예요. 근데 반등해줄 만한 자리에서 아리까리하게 고민을 하더니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반등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결과적으로 하락 추세 연장하겠다고, 하락 에너지 충전하고 가자라는 의미라는 거로 일단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떤 하락 에너지가 뭐 차라리 폭락이 나왔어야 다 소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런 근거는 빅스 지수 이런 걸 놓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맨날 하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빅스 같은 거, 그죠? 이 빅스의 지수의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빅스 지수의 관점에서도 예를 들면 5월 이때쯤에 5월 10일, 20일 요 사이쯤에 결과적으로 얘도 고민을 한 거예요. 33.4자리를 놓고 여기서 고민을 한 거예요. 더 위로 올라가면서 바로 이제 2020년 3월과 같은 이런 대폭락 비이성적인 시세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만하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어떤 하방 에너지를 충족할 거냐, 요걸 이제 고민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어제까지 하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또다시 붕괴시키면서 아래로 가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이런 빅스의 오랜 하방 경직성 확보, 지금 보시면 빅스가 언제부터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냐면 작년 4월부터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거예요. 1년 넘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오랜 횡보를 이야기하는 건데, 오랜 횡보라는 건 오랜 에너지 누적이라는 거죠. 이 에너지가 누적된 거 어떻게 소진시킬 거냐, 이렇게 소진시킬 수밖에 없다. 이 대급등이 나와야 이 상승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서 여기 있는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거다. 근데 뭐 지금까지 꼴랑 33.4대에서 고작 33, 34 부근에서 이거를 지금 여기를 지금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비리비리비리 하면서, 그렇다고 저점을 낮추지도 않고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그죠? 이거는 뭐 하락 에너지를 지금 소진이 아니고 하락 에너지를 오히려 충전시키기 위해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빅스를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아무튼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내용을 빅스 지수를 근거로 해서 한번 뭐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그죠? 이제부터는 좀 이 아리까리함은 좀 사라지고, 아무튼 이제 뭐 반등이 올라오겠다고 일단 마음 먹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아마 대부분 이제 하방 포지션을 보시는 분들일 텐데, 반등이 올라오라고 기다려 주세요. 반등이 올라오다가 언젠가 지도 이제 꺾이고 멈출 거 아닙니까? 어딘가 가서요. 아직까지 뭐 반등이 멈춘다 이런 신호는 없으니까요. 아, 그래, 어젯밤에 반등했으니까 니들이 5월 10일에서 20일 혹은 뭐 어제까지 해서 거의 2주 3주 가까이를 여기서 올라올지 폭락할지를 고민했다가 위쪽으로 방향을 오래간만에 잡았으니까 그래, 어디 한번 올라봐라 라고 하면서 조금 여유롭게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다가 좀 의미있게 반등이 올라오고 어딘가 저항을 뭐 지나치게 갑자기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막 장대 양봉을 뿜어낸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기회로 그죠, 뭐 또 기회가 오거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나고 나서 이제 꼭 이런 게 보이는 법인데, 예를 들면은 올해 들어서 가장 의미 있는 반등을 했던 때를 살펴보자고요. 여기 3월 15일부터 해서 한 3월 말까지 해서 오래간만에 한 2주 가까이 이렇게 급반등을 했던 적이 있죠. 이때 이런 움직임들을 한번 잘 살펴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마치 더 갈 것처럼 화려하게 변동성을 뿜어냈던 이런 마지막 급등이
오히려 어떤 기회로 작용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 잘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거래량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그죠? 거래량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냄새를 맡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던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보시면 거래량이 유달리 작긴 하더라라는 거,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요 정도 때는 거래량이 나오는데, 근데 보시면 이 자리는 유달리 좀 거래량이 좀 적긴 했죠. 뭐 이런 점들, 과거의 사례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면서 한번 구경해보자라는 거죠. 예전과 같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막 급등을 하면서 뭐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제서야 좀 이제 좀 열심히 해볼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하여튼 어제 보러 이제 올라오자라고 처음으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일단 좀 내버려 두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충분히 올라오면 그만큼 또 더 기회가 있다라는 거니까 저는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새옹지마죠, 그죠? 네, 새옹지마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는 거고,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이제 제가 봤을 때 일단 반등은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어디가 저항이고 어디가 저항이 있고, 그런데 일단 한번 내버려 둬 보자고요. 예. 일단 힘을 펼치도록 내버려 둬 보고, 하여튼 이번에 결과적으로 빠질 듯 하다 안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었던 이 나스닥의 어떤 11,800 정도 자리, 혹은 S&P 뭐 3,900 정도의 자리는 지지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이 자리를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또 한동안 싸워야 될 거예요. 이 자리가 굉장히 든든한 지지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조금 이제 주식시장 말고 좀 다른 전반적인 이야기도 좀 해보자면, 뭐 금리와 달러 같은 경우, 그죠? 결과적으로 이제 5월이 다 끝나가니까 이제 드리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5월 달에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올랐다가 다 내려오면서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이 위쪽으로 올라가자라고 마음먹은 건 이 금리와 달러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나마 위쪽으로 올라가자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제 이런 거 잘 봐야 된다는 거, 6월이 다 돼가니까요.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어떤 분이 리플에다가 달아놓으셨죠? 이거 약간 제가 알기로가 아니고 31일 날인가? 5월 31일 날인가? 제가 알기로 미국장이 휴장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사실상 월말입니다. 월말. 물론 다음 주도 있는데 제가 다음 주 달력을 정확하게 좀 안 봐갖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30일인가 31일인가가 하여튼 휴일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일이 5월달이 하루인가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각종 펀드들의 월말 결산 이런 게 들어오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말 결산이 끝나고 나면은 6월달부터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지금 5월달에는 일단 조정이 나왔었고 6월달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잘 보자라는 거. 지금 이번 달에 좋았던 거는 금리와 달러가 조정 나와서 그랬던 거다. 얘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6월달에 생각을 해봐야 될 점, 6월달 생각해봐야 될 점 뭐냐? 6월 15일 날인가 FOMC 회의가 있죠. 이제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FOMC 회의까지 어느덧 2주가 남은 거예요. 그죠? 15일쯤 되니까요. 2주 남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어떻게 될지 요런 생각 한번 해보면 되겠죠. 참고로 FOMC 회의까지 2주 남았는데 일단 주식시장을 위쪽으로 일단 올라와 보자라고 일단 어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낸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와 달러 같은 경우는 어이가 없게 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각자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솔직히 저는 FOMC 2주가 남았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2주간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 한번 다양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힘 빼고 한번 쭉 지켜보려고요. 얘네가 과연 2주 동안에 어떤 그림을 그리려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조용히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딱히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할 말은 없고요.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고, 비트코인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 물론 지금 뭐 주식시장은 뭐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최소한 이거 그러면 비트코인 이런 친구들도 좀 반응이 와야 될 텐데 얘는 반응이 좀 없네요. 이런 점들이 우리가 좀 수상하게 쳐다봐야 될 점들 중에 하나겠죠.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진짜 시장이 좋고 그럴 거면은 뭘 사야 되겠습니까? 만약 지금 지금 경기 침체도 안 올 거고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뭘 해야 되냐? 당연히 넘버원 자산 아니겠습니까? 넘버원 자산 기대 수익률 가장 높은 비트코인 이런 거에 공격적으로 지금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세상이 좋다면, 진짜 좋을 거라면은. 근데 지금 보시면 대장인데 대장이 지금 3만을 아무리 봐도 지금 3만을 돌파한 짝을 실패하고 있죠. 어제도 아래 꼬리 달리긴 했지만 이게 지지력이라고 하긴 뭐하고 결과적으로 아래로 쭉쭉쭉쭉쭉 쳐지고 있어요. 3만이라는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데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28,800 정도, 28,900 이 정도 자리를 지금 또 붕괴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심각한 거라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지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졌는데 반등도 안 나오네. 심지어 제일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 그죠? 물론 저는 이걸 뭐 어떤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이 위험 자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금융시장의 논리에서. 위험 자산 대장이라는 친구가 나스닥이 반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한다는 거는 솔직히 약간 좀 시장에 어떤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나스닥 이런 친구들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있는 자산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단 저런 친구들이 저렇게 약하다는 거는 뭔가 일단 냄새가 좋지는 않다 라는 거 정도로 우리가 가뿐하게 참고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물가지표들이, 미국 물가지표들이 잠시 후 30분 뒤에 9시 반쯤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이거를 좀 잘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미 미국 주식시장은 어젯밤에 올라오자 라고 일단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FOMC 의사록 결과를 긍정적으로 소화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냥 뭐 좋게 해석해서 결과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지표 요거 하나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할 이야기는 없고, 코스피 이야기, 코스닥 이야기, 한국시장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 일단은 다시 47.8이라는 자리를 돌파한착했습니다. 시작부터 갭으로 돌파한착했어요. 사실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굉장히 좋은 날이긴 했습니다. 왜냐, 어제 막 고점 부근에서 어제 고점 부근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어제 주식 산 사람은 오늘 무조건 나 수익이란 이야기인데, 그죠? 그럼 오늘 당연히 땡 하자마자 얼마나 주식을 팔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을, 차익 실현 욕구를 억누르면서 결과적으로 이가 상승 마감했다는 건 일단 굉장한 상승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는데 이 가격대를 넘어섰다라는 거는, 이거는 일단 하방 세력들, 여기서 3거래일 동안 하방 포지션 매집했던 세력들이 맛이 갔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물론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이게 뭐 여전히 계속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자리가 진짜 확신이 있는 자리라면 아마 거래량이 따따블은 됐어야 됐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에 한 50%는 더 많아야 됐을 거라 생각해요. 한 30만, 40만은 됐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요즘에 미국이고 한국이고 간에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거래량이 받쳐주진 못하고 있어서 어쨌든 좀 신뢰도는 좀 낮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게 지금은 신뢰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일단 이야기를 드려보고, 하여튼 47.8을 돌파한착하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보기엔 좀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위쪽으로 공격적으로 볼 거냐? 위쪽으로 공격적으로 보기에도 사실 뭐 저항이 많이 있죠. 사실 제가 이제 47.8이란 자리는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인 자리인 거고, 위쪽으로 더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뭐 오늘의 고점 자리, 오늘의 선물 고점 자리, 예를 들면 뭐 49.5 이 정도 자리, 혹은 요 위에 뭐 선물 350, 혹은 그 위에 353, 촘촘히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길 돌파한착했으니까 일단 뭐 당장 어떤 하방을 볼 수 있는 근거는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약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탄력적으로 오르기는 또 그것도 또 녹록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죠? 오늘도 갭을 왕창 크게 띄우고 만들어 놔가지고 저 갭 자리가 또 한편으로 또 불안의 요소로 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오늘 선물은 강했다 칩시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솔직히 좀 약했죠. 삼성전자 코스피가 잘 가기 위해선 삼성전자도 잘 가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67,000원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다 라는 거 언제나 기억하셔야 되겠고, 결과적으로 오늘도 67,000원 저항을 테스트했는데 못 넘은 거예요. 이 위에 다시 이건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까지밖에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물론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상승의 의미보다는 67,000원에서 맞고 밀렸다라는 의미가 지금은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코스피보다 약한 삼성전자의 모습이 요즘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런 점들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죠. 요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뭐 나머지는 특별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보여갖고 지금 보시면 뭐 1260, 1250짜리에다가 뭐 거의 일주일, 2주일 가까이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죠. 이쯤 했으면은 솔직히 이제 아래쪽으로 가주는 게 좀 자연스럽긴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갈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일단 주식시장이 올라오자라고 일단 어제 마음을 먹은 것 같으니까 다 같이 올라오자라고 마음 먹었는데 코스닥만 지 혼자 1230을 붕괴시키면서 얘가 아래로 와장창 하겠어요. 그죠? 그럼 또 지 혼자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에서 돈이 이렇게 땡겨 오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돈이 빨리잖아요. 코스피로. 그런 측면들도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코스닥도 계속 좀 당분간 재미없지 않을까, 이도저도 아닌 옆으로 벨벨벨벨 좀 이어지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원달러 환율 뭐 조정 나오고 있는데 뭐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뭐 이 정도 한다라고 뭔 일이 생기냐? 그렇진 않고, 아무튼 근데 이제 오늘의 급락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했어요. 왜냐, 지난 3, 4거래일 정도 만들어놨던 1263원 이 자리에 있는 지지력을 오늘 갭으로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런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 하여튼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딱히 달라진 건 없다라는 거. 사실 지금 이번 얘도 이제 원달러 환율도 5월 내내 결과적으로 좀 조정을 보인 건데 지금 이럴 만한 자리예요. 왜냐, 2020년 3월 달에 전고점 자리로서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저항인데 한 달 정도 쉰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하여튼 이제 5월달이 거의 끝나가는데 6월이 어떻게 될지, 그죠? 이제 그런 생각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윈도우 드레싱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이제 5월 월말 종가 관리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뭐 솔직히 어떻게 작용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단 주식시장은 좀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그죠?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순응하셔야 됩니다. 뭐 올라오겠다 그러는데 오늘 당장 올라오니까 나는 뭐 하방 포지션을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좀 한번 일단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